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저 비용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 50세 이상 부부는 174만 원, 개인은 104만 원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병원비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16개월째 동결을 시켰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직도 은행에 저금리를 통한 예적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고수익 연금보험에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떠신지 오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보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의 재취업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쉬고 싶어도 빠듯한 생활비로 일을 더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자, 빨리 준비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연금보험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자, 오늘은 정말 점점 길어지는 이런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평균 수명은 매번 늘어나고 있고 또 모아둔 것은 많지 않고 쓸 일은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현실. 참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연금은 정말 잘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드려 볼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권들을 꺼내놓고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실에 물가 상승률 등 이런 경제적인 위험 요인이 높아서 우리가 모아놓은 돈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고령화가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연금을 많이 깨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기에도 부족한데 깨는다는 사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50세 이상 평균 생활비가 최소로 153만 원이었을 때가 있는데 이제 이게 점점 평균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로 병원비 등을 제외하고도 174만 원의 통계를 방금 들으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직장인들이 은퇴 후에 월 200만 원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녀들을 의지할 수 없고 오히려 자녀에게 힘을 좀 주고 싶지만 그 또한 여유롭지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 기사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후 대책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늦으면 늦을수록 마라톤처럼 뛰어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얼마 정도 모으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은퇴 시점에 이 준비 중에서 나는 얼마나 모았고 이 모은 자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2억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노후에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만 쓴다라고 하면 네, 한 18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100만 원은 네, 그냥 기초 생계비도 안 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약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면 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65세 시점에 네, 8년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나 예,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200만 원 갖고도 우리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5억 정도를 모은다면 5억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한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어떤 절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5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 갖고는 절대로 우리 삶을 기초생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200 정도만 잡는다라고 하면 24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24년까지 한다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89세니까 평균 수명을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이 정도로 가지면 그래도 굉장히 알뜰하게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개개인마다 어떤 삶의 질이 다를 텐데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만큼 써야 되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왜 이 긴 수명을 대비해서 나는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나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로 진입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이때 79세까지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을 많이 보셨을 거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은퇴 후에 제2의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겪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취업의 기회를 다시 얻는 사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고 경제 활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네, 생계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취미로 일을 한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매달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액은 많으신가요? 아니면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투자 기간을 좀 달리해서 내가 조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네, 이 금액에는 한계가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어떤가요? 금리도 저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군요. 바로 투자 기간. 이것은 내가 일찍 시작하기만 하고 오래 거치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할 텐데요. 자, 금리와 투자 기간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금리는 우리가 은행에는 이제 뭐 1.25%를 동결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더 많은 이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까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공격적인 투자는 여러분에게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약간 공격적이 아닌 안정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3%와 4.5% 이 정도 10년 이상 유지했었을 경우에 채권형 수익률이 이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고 도대체 내가 낸 돈에 비해서 금리가 얼만큼 차이가 날까?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10살부터 50세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월 20만 원씩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납입해서 원금을 2,880만 원으로 어떻게 금액을 굴려갔는지 보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3% 있을 때는요, 1억 1천 정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4.5%, 1.5% 수익률을 개선했었을 경우에는 약 3억 이상의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0세, 취직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안정적일 때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좀 미뤘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비용으로
약 6천 정도 마련할 수 있으신 거고요. 4.5%일 때는 약 1억 정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금액은 커도 되고 작아도 되지만 시작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거치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익률을 조금만 더 개선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약 1억 8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일찍 시작하고 길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조금만 개선해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표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또 한 번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보험사들도 있고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기간 동안 활용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약간 적당한 기간 동안에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내가 기본적으로 기본의 보험료를 내시고 여기 내가 추가 납입을 해서 수익률을 좀 당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추가 납입 수수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많은 회사들이 1.5%에서부터 추가 납입할 때마다 4.5%까지 최고로 이렇게까지 수수료를 공제하고 납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 2% 올리기도 어려운데 이 추가 납입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이중으로 손실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융사 중에서 내가 수시로 추가 납입을 해서 여유자금을 불려가고 싶을 때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한 푼도 없는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까지 좋아하고 선호했던 연금과 예금 적금 그리고 이것들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금 보험은요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네, 15.4%가 전부 다 고스란히 나에게 통으로 온다는 거죠. 실수령액을 다 받는 거죠. 그러나 예금 적금은 수익률도 낮을 뿐더러 15.4%를 떼고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이 내 거에서 내 몫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정한 조건만 갖추시면 온전하게 그 이자의 전부를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연금을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내가 원하는 목적 자금을, 내가 원하는 노후를 풍요롭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보증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연금을 수령하실 때 최저연금을 보장하고 또 계속 연금을 수령하면서 내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실적 배당이 있는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굴려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뺏을 수 있는데 이 중도 인출 횟수가 제한이 돼 있다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중도에 뺏으게 되더라도 이 횟수가 제한이 없도록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뺏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수료 여부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긴 노후를 준비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원치 않게 또 퇴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입을 중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납입을 종료해주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좀 따져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일생에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적립금으로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덜 받느냐 이걸 따지는 부분인데요. 가입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 향후에 50년 후에 60년 후에 연금을 받을 건데 지금 가입하는 시점의 평균 수명으로 연금을 준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입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주는 이런 회사를 좀 더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식과 채권의 순자산 규모, 즉 펀드 규모가 큰가 작은가, 1000억대 펀드, 1조 원 이상의 펀드 이런 대형량의 펀드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고요. 펀드 설정일과 펀드 수익률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10년 이상 장기로 가실 우리의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났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 대부분의 연금들은 시중금리, 즉 공시율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1.25%인데 30년 후 40년은 뭐 지금 현재는 0.3, 0.5를 최저 보증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후에 늦게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최저 보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랬을 경우에 실적 배당형으로 내가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계속 연금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전년도보다 무조건 연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전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연금들 한번 꼼꼼하게 점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투자할 금액이 많지 않고 앞으로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투자 기간을 늘려서 안전하게 노후 대비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현명하게 연금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시청자님? 예, 제가 보험을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부담되는 보험료 인상 유지를 해야 되는지, 예. 아니면 또 부족한 보장 내용이 또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60대요. 60대세요. 보험 한 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거든요. 네. 그 2007년도에 가입하신 ING생명의 스마트 정기보험 한 건이 있으신데, 이거 맞으시죠? 네. 이후로는 보험 가입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신가 봐요. 아직은요. 아, 그러세요. 지금 이 한 건의 보험 외에는 다른 보험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노후 대비는 좀 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네, 연금은 조금씩 놓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게 또 만기도 80세라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아, 그래서 연락 주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보험 기간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서 100세 시대다, 120세대다 하는데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 네.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실손보험은 없으셨고요. 부담되는 보험료 인상,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되는 게 좀 부담되는데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부족한 보장 없는 건지 함께 봐드릴 거고요. 보험은 한 건이 있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계실 때 건강하시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아직 건강하시다고 하시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좀 다행이다, 안도감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보험이 없으신데 그간 건강을 잘 유지했으니까 혜택을 보실 일이 없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실손보험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보실 일이 생기실 것 같은데 준비를 하시고자 하고 마음먹으셨을 때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이 ING 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장 내용은 좋은데 이 좋은 안에서 수술비라든가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증권을 지금 보고 계시면 그 증권의 수술특약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증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네네. 수술특약이 금액이 처음에 가입했을 때에는 50만 원이었다라면 일종에 대한 게 지금은 주신 거에는 57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그냥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보장이? 네. 알고 계시네요. 맞으세요. 이게 다른 보험사들이 전부 다 보험료를 갱신을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근데 ING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5%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금만 괜찮은 것 같아. 네, 좋은데 또 단점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1종에서 3종의 수술비가 너무 비싸신 거죠. 지금 내고 계시는 이 2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이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장점이며 단점,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ING 거는 아예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새로이 건강하신 상태에서 보장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보시는 게 시청자님 입장에선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질문 주신 것처럼 만기가 80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80세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100세로 기본으로 하고 납입 기간을 이 준비하신 시간이 벌써 10년 전인데 어찌 보면은 10년 전에 30년 납이나 가까운 거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죠? 그때는 어렸잖아요. 조금. 네, 그러니까 30년을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가 낮은데 요즘 뭐 보시면 뭐 20년 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는 이것보다 훨씬 비쌌겠죠. 그래서 적은 보험료로 10년간은 보장을 잘 받으신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올라갈 보험료까지 감안한다면 20만 원이 30만 원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져 있는 좋은 장점들은 있지만 그걸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 현재 시점으로 없다라고 하셨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 그리고 진단금들을 100세까지로 암이라든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질병 후유장애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요거를 이렇게 한 회사에 딱 한 상품으로 이렇게 정하시게 되면 다 못 들어가요. 보험료도 또 너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특화를 시켜서 암은 암으로 따로 이렇게 빼놓으시게 되면 연령 대비 암보험이 지금 제일 비싸실 때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는 좀 더 낮아지면서 보장을 크게 갖고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도 범위들을 좀 넓게 생활질환까지 다 받아가시는 부분 그리고 치매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80세의 입원비가 끝나게 되면 81세부터는 무보험이잖아요. 그랬을 때 입원했을 때 혜택이 전혀 없다라는 걸 감안하면 현재는 입원비를 뭐 3만 원을 받던 5만 원을 받던 그것보다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좀 한번 보장 내용을 준비를 해보니까 보험료는 합산보험료가 18만 8천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냈을 때는 현재보다도 저렴한 보험료로 향후 올라가는 건 실손의료비는 올라가겠지만 그 나머지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안 되던 뭐 질병들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치매 입원비까지도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싸구나. 지금 거꾸로 네. 10년 전에 준비하셨을 때도 물론 그 사이에 갱신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여기에서는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올라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비싸다라기보다는 보장은 더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주세요. 예. 전문가님, 고민 좀 10년 해보겠습니다. 전에 들었던 네. 보험보다 지금 네. 새롭게 가입하라고 권해주신 그 보험이 보장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여기에는 질병율을 넣었는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네. 생명보험사는 주보험을 사망으로 잡아요. 일반 사망으로. 특히나 종신의 경우에는 CI는 다르지만 네. 그렇다면 이 종신에 있는 기본 사망보험금이 그냥 일반 사망인데 정기보험은 일반 사망으로 잡지만 기간이 80세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손해보험사가 보는 기본계약보다는 보험료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망에 대한 거를 80세 전에 사망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면 정기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는 질병보다 이게 그런 일반 사망보다는 질병이라든가 앞으로 나한테 닥칠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시다라면 건강보험으로 바꿔주시는 게 더 좋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는 별로 나지 않으면서 보장은 더 크게 갖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사망에 대한 보장금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살아있는 동안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보험 점검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432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보시죠. 요즘 저축, 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 이상 넘게 불입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장사를 해서 불입기간을 짧게 월 100만 원 정도로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영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요즘 세금에 대한 문의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융 환경이. 그래서 원래 장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때 공적연금의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이 준비했었을 때 좀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장려하기 위해서 비과세, 즉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권장했었었는데 사실은 힘든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됐고 서민들은 크게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세수 확보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비과세 한대를 축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 신합 기준으로 약 2억 원까지는 네, 비과세로 해줬는데 이제 2017년에는 한도가 1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억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하는 거고요. 월납 기준은 경우는 그 전에는 무제한이었어요. 내가 월 1,000만 원을 내든 1억을 내든 다 비과세 혜택을 줬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과세를 하게 돼 있고요. 150만 원까지는 예, 추가 납입 포함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도 5년 이상 유지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좀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 있는데 단 이제 좀 희망적인 것은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하면 평생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하신 지가 얼마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네, 그 기간이 좀 안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사실 100만 원은 괜찮고요. 납입 기간 뭐 얼마든 상관없이 5년 이상만 납입하시고 100만 원씩 내는 거는 뭐 세금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잘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받으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볼게요. 1872님께서 주셨거든요. 문자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갓 100일이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새내기 엄마입니다. 제 아이도 지금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최혜경 전문가님. 아, 네. 100일 갓 지났다고 하니 얼마나 꼬물꼬물 이쁠까요? 네. 아마 지금 아기랑 같이 방송을 보신 거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당연히 가입할 수 있죠. 참, 아기 이름은 이미 100일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네.
보험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이를 한 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나면 그때 한 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이렇게 연령을 내 나이가 올라가는 시점을 생각할 때 보통 생일이 되면은 한 살을 먹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아기는 0살이에요. 하지만 네. 보험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앞서 박정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무한대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좋지 않을까. 아유, 부럽네요. 네. 예, 미리 준비해 두는 거, 그러니까 보험 납입 기간을 넉넉하게 가져가면서 또 운용할 수 있는 기간도 많다면 돈은 더 불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저희 봐드렸고요. 또 문자 풀어볼게요. 3401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예, 2015년도에 월 25만 원 납으로 가입한 CI 보험이 있습니다. 요즘 CI 보험은 진단자금 받는 게 까다롭다고 하던데 가입할 때 10가지가 넘게 보장된다고 들었거든요. 보험금을 잘 안 주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박지영 전문가님. 그러게요. 안 주지는 않겠지만 약관에 명시된 조건이 해당이 돼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자, 25만 원 정도면 상당히 비용이 좀 크고 보장 금액을 좀 탄탄하게 하셨을 것 같긴 해요. CI보험의 배경은 참 좋은 거죠. 종신보험에서는 사망만 보장이 됐는데 사망하기 전에 반드시 중대한 질병을 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에 치료비를 충분히 쓰라고 만든 배경은 참 좋은데 이 조건이 좀 까다롭죠. 이 중대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충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암 진단하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중대한 암. 뇌졸중하고 코드 받으면 주면 되는데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충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민원이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는 상당히 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병의 어떤 병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CI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처음에 가입하실 때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신경증색증 그리고 말기, 간, 폐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5대 장기 들어있고 일상생활장애 들어있고 뭐 중증 치매 들어있고 이렇게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보통 평균 회사마다 약 15종에서 17, 8종 이렇게 들어있긴 해요. 그러나 CI라는 것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것처럼 최초에 한 번, 딱 한 가지 걸렸을 때 한 번만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진단을 받았어. 그리고 나면 다음에 혹시 뇌졸중 같은 게 걸렸을 경우에는 받을 확률이 없다는 거죠. 진단자금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 돈이면 각각 암 따로, 뇌졸중 따로, 급성 심근경 따로 이렇게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는 이런 일반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분도 아마 CI보험에 대해서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꼼꼼히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게 좀 안정적으로 리모델링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 후에 진행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저희 오늘 앞서서 오프닝 시간에 제가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16개월째 동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9%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또 오늘 금통위에서는 모두 동결 의견을 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통위에서 이일영 위원이 0.25%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다라는 의견을 줬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주열 총재는 금융 완화 정도 줄여 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라는 의견도 추가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저희 어떤 점을 좀 봐드릴게요. 예, 제 거 보험을 좀 점검을 하고 싶고요. 예. 네. 시청자님 그리고, 보험이요. 예. 예. 제 거가 암보험이 제대로 돼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 어떤 게 부족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나이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68년생이요. 50살. 아, 50 되셨고요. 예.
보험은 총 2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2011년도에 교보생명에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던데요. 월 6만 원 네. 납입 이거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2015년도에 같은 교보생명에서 여성 CI 보험을 13만 5천 원 정도 월납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2건의 보험이 있으시네요. 하나는 좀 나중에 가입했는데. 예, 그러니까 4년 뒤에 가입을 하신 예, 거고요. 예. 어디 편찮으시거나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다 네, 아버님은 간암이셨고 어머님은 유방암이셨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암 검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검진하고 상관없이 이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암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필요하다는 느껴지고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68년생이시라는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 점검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암보장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건지 분석해드릴게요. 저희 박주영 전문가님 연결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우, 예, 수고가 많으세요. 네. 네. 보험을 2건 잘 가입하고 계시고, 좀 예.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긴 된 것 같아요. 네, 가입 시점에는 다들 알고 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해서 또 주변에 무슨 일들이 생기면 그때 또 점검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긴 한데, 지금 2건 가입 중에서 CI 보험 하나 있으시고, 종신보험에는 좀 실비보험 가입돼 있으세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그 여성들한테 좋은 거라고, 그거 하나는. 네, 여성 CI 보험. 예, 그 보장이 좋다고. 네. 되게 좋은 거라고 이제 그러고, 하나 또 실비 때문에 한 거고, 그래요. 아, 네네. 그러면은, 그 좋다고 하는 CI보험, 여성 CI보험, 여성들을 위한 준비된 보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드려 볼 텐데, 제가 이제 단순하게 봤었을 때는, 거기는 많은 특약들을 다 활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보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실비일 가입을 먼저 하시고 2015년 4년 후에 CI보험을 가입하셨는데 2개를 같이 보고 리모델링을 했는지 약간 의심이 갈 정도로 조금 보험료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장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도 암이 좀 걱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암을 이렇게 좀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네,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한테 맞는 거라고 하던데. 네, 여성들을 위한 준비된 보험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특약을 다 활용했었을 경우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유리한 특약이긴 건 분명한데 지금 준비된 이 특약 보험은 일단 기본 4천 중에서 CI 진단 시에 여기는 70%로 돼 있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돼 있으시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드리는 이런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2,800만 원으로 이제 진단자금, 조금 전에 제가 문자 상담하신 고객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한 번, 딱 한 가지 발병했었을 때 딱 한 번 주는 그런 게 CI 보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암이 가장 먼저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 중대한 암이라는 조건이만 충족된다면 2,800만 원 받긴 하세요. 그래 그 나머지 어떤 것들이 먼저 왔다면 암이 나중에 걸리면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성 CI 보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 생식기암 진단자금이 1,000만 원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종신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방암 절제하거나 복원했을 때 500만 원 주는 거, 이 부분 들어있고, 중증 루푸스 신염이라고 신장 쪽에 이런 게 이제 여성들에게 좀 있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딱히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이 더 많이 있어요. 100세까지도 있고 보험료 저렴하고, 그래서 큰 차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여성 생식기 이런 게 뭐 그렇죠. 좋은 거라고. 맞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사에는 일단 여성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일반암 3,000을 넣으면 300만 원 주고 2,000만 원 넣으면 200을 주는 소외감인데 이 여성 CI 보험에만 유일하게 여성들을 위한 이런 생식기암이 1,000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점이긴 하죠. 네, 그러게요. 그렇죠. 그건 맞지만. 이건 좋은 건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이 회사 거나 이 상품만 볼 게 아니고 많은 생손보 토탈에서
모든 상품을 봤었을 때 아직 생식기암이 일반암으로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거 말고도 그럼요. 일반 생식기암은요. 자궁암, 유방암, 또 남자 전립선, 방광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일반암에 속해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손해보험사는 일반암이에요. 단 생명보험사는 소외감이죠. 그런데 생명보험사의 암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소외감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 생식기암이 장점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 부분은요 특약이기 때문에 소멸이에요. 네. 그러면 보완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되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로 제가 리모델링을 만약에 해드린다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나온 변액 유니버설 정신보험의 실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갱신이니까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사망과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즉 2대 진단자금을 1,000만 원씩 보호강은 여기 들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져가시되 CI보험을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한번 제안만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네, 지금 암에 대한 부모님의 병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 2,800만 원이 암으로 될지 뭐 중대한 다른 거로 될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네. 암이라고 할 수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 생식기암 1,000만 원을 가지고 보험료 13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훨씬 더 보장이 다른 데가 좋으면은 당연히 그 여자들 보장이 많은 게 있으면 그런 게 더 그렇죠. 바꾸는 게 훨씬 낫죠. 네, 이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기만 있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험료 어차피 보장은 보장성은 소멸이기 때문에 보장의 가치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리모델을 만약에 해드린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암 진단 자금을 5,000만 원 해드릴 수 있어요. 5,000만 원 가능한데 일반암 포함이거든요. 여성 그렇죠. 자궁암, 유방암 다 포함해서 5,000만 원 진단 자금이 지금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막 부담스러워지는 보험료요? 거죠. 네. 예. 일단은 제가 그러면은 보장은 선택하셨어요. 물론 암 전용 보험도 가능하신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특약이 종합보험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약간 빈약해요. 두 가지를 합해도. 그렇기 때문에 갱신도 섞여 있고 해서 오르지 않는 보험료를 100세까지로 지금 가지고 있으신 정신보험에 있는 변액보험에 있는 그 2대 진단자금 80세 만기세요. 네. 그래서 100세 시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시고 조금 더 보완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일반암 5,000만 원에 특정암에서 네, 1,000만 원 더 넣어서 6,000만 원까지 해드리고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정신보험이 1,000만 원씩 있기 때문에 2,000 정도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상해 부분이 또 약하기 때문에 골절이나 재해,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성인병에 관한 입원 수술비 종합적으로 암에 대한 것도 입원 수술비를 넣어가지고 토탈로 했었을 때 14만 원대면 가능하세요. 그래요? 네, 암 5천에 특정암 1,000 넣어서 6,000까지 16대 특정암을 해서 6,000만 원까지 하시고 2대 진단을 2,000 정도.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거에는 뇌출혈만 있고 뇌경색이 없으세요. 그래서 뇌졸중 보장까지 해주는 거로 해서 100세까지 20년 보장을 더 늘려드리는 거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것으로 해서 14만 3천 원 정도면 CI보험을 과감하게 만약에 정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네. 하면 그러면 암이 제대로 준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일반암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염려하시는 암은 5,000만 원 네. 되시는 거고요. 16대 네. 잘 걸리는 특정암, 즉 간암이나 폐암, 또 식도, 췌장 같은 것까지 추가를 하시면 6,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서 암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암보험 따로 하고 건강보험 따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시기 때문에 제가 네. 통합보험을 한번 묶어본 거예요. 아니 네. 암이 그렇게 제대로 잘 그럼요. 크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네, 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없는 보장도 더 많이 추가해드렸고, 보장 기간도 80세 만기를 100세로 해드렸고, 갱신 특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원래 회사마다 그렇게 다 다른가 봐요. 네, 회사마다 약간 다르고요. 네, 보장의 범위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가입하실 때는 몇 군데 좀 보장 제한서를 받아서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거 것이 받아도 네. 잘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어렵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안서를 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받아서 좀 비교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보험료 대비. 보험료가 비싸면 당연히 보장은 좋긴 하지만 또 네. 경제적인 것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경제력을 아니, 보면서 어쨌든 보장. 암이 제대로 커진다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좀 알아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은데 네. 다 따로따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종신보험에 있는 실비는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시고 네. 갱신특약은 빼고 나머지 이렇게 제안을 좀 이렇게 살펴보셔서 그 어느 회사에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이거 방송에는 네, 어느 네. 회사라고 특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나중에 따로 상담을 통해서 제안서를 네. 좀 받아보실 때 그때는 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 시청자님. 예, 그것 좀 꼭 좀 예. 예, 이해도도 높으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해서 네. 이렇게 리모델링한 보험을 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 또 궁금하신 거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말씀해주신 분한테 조금 더 아까 그걸 예, 듣고 그러세요? 싶은데. 예, 저희 이제 곧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방송 예, 끝난 이후로 전화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예,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879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태아보험을 알아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망설여집니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희경 전문가님, 네. 좀 보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 저렴해질까요? 보장 기간을 짧게 가면 저렴해지는 거는 맞는 거죠. 요즘 태아보험이라고 하면 모두들 100세 보장을 준비를 하고 100세 이상 되는 보장도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좋다고 해서 100세로 갖고 갔을 때에는 웬만한 보험료를 내서는 좀 보장이 좀 적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1,000만 원을 준비를 골고루 다 해놓고 20년, 30년, 40년 지나서 병에 걸렸을 때 1,000만 원 받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의 주신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보장 기간을 30세까지 아이를 잡아놓고 요즘은 단 조건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거 만약에 만기 갱신 안 되면 어떡해요? 그죠? 보장 준비를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30세에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장을 해주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병력과 상관없이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보험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지고 또 더 좋은 거는 가입 금액 또한도 원래 이제 뭐 100세까지 준비할 수 있는 거에 3배에서 5배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좋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일정 부분 금액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예약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발병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뭐 30대, 40대, 50대 내가 원하는 시기로 예약을 걸어놓게 됐을 땐 지금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그때 가서 많은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도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는 당연히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봐드리겠습니다. 2720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1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를 포함해서 월 4만 원의 삼성화재 통합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보장이 3년 갱신형입니다. 현재 보험료는 딱 좋은데 언제쯤 비갱신형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주영 전문가님. 네, 방금 최혜경 전문가님과 동일한 건 어린이 보험이신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료는 소멸성이에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보장의 가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갱신 시점은 사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더 내지 않고 그거라도 좀 절약을 하고 빨리 전환하는 게 좋고요. 반복되는 대답이긴 하지만 예약담보라는 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13세라고 하셨는데요. 30세 또는 35세 시점에 가서 내가 보험을 그때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지금 보험료가 어린이 보험이 굉장히 비싸세요. 100세까지 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인 금액 정도로만 보장을 하고 나중에 뭐 이대 진단자금이랄지 암 이런 것들을 30세 또는 35세로 예약을 걸어놓으면 장점은 지금 현재 기준의 30세 보험료가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30세일 때는 뭐 15년, 17년 이후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보험료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30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약 담보를 활용하시면 그때 가서 그거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원치 않으면 그걸 빼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갱신보험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비갱신으로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1-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